화가로 왜 살고 있니? 라는 타이틀. 화가는 왜 사는가? 라는 타이틀. 글쎄, 이 콘텐츠의 제목을 해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처절하고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건질 게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에서 후배들, 화가들, 또 어린 학생들, 미술을 좋아하는 원로 작가분들, 또 새로 시작하신 늙음막한 인생 오후를 겪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콘텐츠로 잡아봤습니다. 자,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왜 희망이 화가며, 왜 꿈이 화가며, 왜 평생을 화가로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생각해 봤더니 다른 거 없습니다. 화가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은 참 로또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화가로서 대성공하겠다는 것도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화가로 짜릿하고 행복하고 달콤 쌉싸름하고 꿀맛같이 산다는 것도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주일에 한두 명씩 그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글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감고 로또를 사지만 당첨 안 되는 사람이 99.9999%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그림에 미쳐서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사랑해서 화가가 됐는데 그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를 차분하게 아주 조용하게 또 주저리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뭐 저따구 사람이 다 있어 뭐 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앉아서 주책바 같이 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작은 구더기도 살아온 자국이 있고 작은 개미도 살았던 길이 있고 작은 강아지도 사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글쎄 소견머리 좁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섭섭해하지 말고 제가 베푼다는 의미로 글쎄 살았던 이야기를 주저리 화가로의 삶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로 왔죠. 충청도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원망 들을 것 같긴 하지만 참 원망해도 할 수 없죠. 뭐 그림 재료 하나 없이 그림을 항상 잘 그렸습니다. 이래서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고 또 재수가 좋아가지고 무작정 상경은 아니고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그래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 또 끊임없이 욕망을 갖는 것은 그림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아이고 제 뒤에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을 다 그립니다. 용산 삼각지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요 그림을 파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의 취미에 규합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경서부터 인물화, 정물화 내지는 때로는 초상화까지 다 그립니다. 누구 말 맞다나 저는 몸 파는 거 빼놓고 다 했습니다. 그림에 관한 것은. 이제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림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시장에 그림이 바뀌잖아요. 물론 그 기획 전시관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산업전 같은 경우에는 뭐 2주일, 3주일, 한 달, 2달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인사동이나 옛날에 그 전시장에는 일주일이 단위입니다. 대관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많이 가봤던 데가 남의 그림을 많이 봐야지 내가 저런 사람을 따라하지 않을까 또 유명한 작가들을 많이
접해야지만 내도 참 미술 실력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인사동에 수없이 댕겼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책가방을 들고 한 바퀴 돌아보는 게 나의 일과였습니다. 또 지금은 없어졌는데 시공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일보 아니지 한국은행하고 그쪽 뒤에 경남극장이라고 있었었는데 한국은행 옆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시공관이라고 있었는데 그거가 1960년대 초까지 중반까지 있었을 거예요. 거기가 좀 대관료가 좀 싸고 작가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 한 바퀴 도는 게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화가들의 이 자기 전시 공간을 빌려서 전시회를 하는 그런 장소였죠. 거기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순찰을 도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국전이라고 있었잖아요. 당시는요. 국전하면 지금은 많이 그 참 관심이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국전하면은요 참 저녁 9시 뉴스에 톱 뉴스로 뽑히기도 하고요. 신문으로 따진다면 일면 톱 기사로 나오기도 하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1950년대, 60년대는요. 그래서 국전이 당시 어디에서 열렸는가 하면은 덕수궁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국전할 때마다 내가 다 보고 볼펜으로 적어가면서 100호짜리에다가 어떻게 모양을 하고 저런 모양 저런 칼라를 어떻게 쓰고 입체감이 어떻게 나고 또 원근은 어떻게 잡고 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요걸 내가 그때 해가지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야간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인류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시험 봐서 입학이 되면은 우리 형이 국회의원 찾아가가지고 좀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네 등록금을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인류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라 그랬는데 당시 경기고등학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80년대는 아닐 거야. 뭐 그때는 학군 통일화인가 뭐 이렇게 평준화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때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그 학교가 첫 번째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복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동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사대부고 그런 게 있는데 이 5개 안에 제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야간 똥통학교 나와가지고 우리 형 말대로 들어가서 합격만 하면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간다든가 부잣집을 찾아가가지고 등록금을 대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네가 가서 붙기만 해라 그러는데 미끄러졌습니다. 될 리가 없죠. 야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래서 들어간 곳이 저 변두리에 있는 그런 2년째 댕겼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그림을 엄청나게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모전에 도전을 했습니다. 공모전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저는 거의 30번의 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림을 지금도 팔고 있지만 이 그림의 작가가 괜찮은 작가인가요? 아니면은 이 그림이 국전에 입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 그림을 사놓으면 나중에 돈이 됩니까? 또 이 사람이 유망하며 뭐 어디 검색해서 나옵니까?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미대도 안 나오고 뭐 그냥 변두리에서 놀다가 지금 뭐 조금 그림 배워가지고 그림 그려놓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런 그림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아니면 개인전 할 때 이 뒤에다가 자기 프로필을 쫙 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0개 이상 써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공모전에 많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입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무슨 미술전, 살인 미술전도 했고요. 또 뭐 도에서 하는 거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 아니면 재벌에서 하는 그런 공모전에도 많이 도전해가지고 입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30번 정도 입상을 했지만 도전은 한 60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듯이 미술 공모전에도 병가지상사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왜? 글쎄요, 공모전이라는 것은 개인의 작품의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독창성, 그 다음에 창의성은 뭔가 하면요, 남들이 하지 않은 그림, 또 남들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느낌, 또 남들에서 없었던 컬러풀한 그런 그림, 또 이 사람만의 색감, 이 사람만의 느낌, 그게 창의성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독창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없는,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런 게 독창성이고요. 그 다음에 시대성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26년인데 1950년대 스타일로 나와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이 그림도요, 시대성이 있습니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등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거에 따지지 말고 구태, 그러니까 아주 조선시대 냄새가 난다든가, 아이고 이런 기법은 아주 옛날에나 하던 기법인데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시대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좀 현대적 감각, 아주 뭐라 그럴까, 남들이 안 하는 몽환적인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앞서가는 정말 개발된 그런 그 독창적인 기법 내지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참 K-팝이라든가 K 이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상관없어요. 아주 시대가 앞서가는 그런 거를 넣어야지 되고, 또 그다음에 그 공모전에는 반드시 무슨 요강이 있습니다. 소변을 모으는 요강이 아니라 한문으로다가 이제 그 공모전의 취지, 가령 백호인내라든가 또 지나치게 입체감이 많이 나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설치 미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한하는 거에 대한 그 요강을 반드시 읽고 거기에 부합한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결성, 그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그리다 만 것 같잖아, 이거. 또 개발세발이네. 이거 뭐 정말, 개가 그래도 흑성도 못 그리지, 이런 정도가 아니게끔 그림의 그 완성도가 제대로 되어야지 공모전에 당선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마구마구 그 화살 표시에 던지듯이 그냥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잘 그리던 기법이 앞서가는 사람들과는 교육에서 차이가 나니까 우선 미대에서 4년을 졸업하고 또 미술 대학원에서 또 한 2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또 유명 교수 밑에서 문화생으로 있었던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저는 독창적으로 나만의 기법을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60번을 내가지고 30번을 합격했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 피눈물 나는 노력이에요. 이거는 정말 누구한테 얘기 일일이 다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도 서너 번 입상을 하고 또 기타 공모전에서도 한 20, 30번 상을 받고 또 개인전도 한 30여 번이 더 될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시작하고 배우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요. 3편에서는 전시인을 어떻게 했으면서 미술은 어떻게 그리면서 쌀은 어떻게 사서 먹고 살았는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편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